그나마 이제 조금 의미가 있었던 질문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한국인이시더만요. 지금 앞으로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그 기자분의 질문이었는데, 마지막 질문. 예, 한국에 앞으로 미국하고 이 핵농축에 관련한 해결력 관련한 동업을 한다 그랬는데 농축과 처리 그리고 잠수함의 건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송 작가가 늘 얘기했죠. 이번에 우리한테 이러한 사실상의 핵 농축 기회를 주고 핵추진 잠수함을 주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잠수함 6대, 5대 만들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앞으로 우라늄 농축을 이 자국 내의 어떤 미래 산업으로 특히 트럼프가 투자한 것 같다 그쪽에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키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답 속에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재처리하는 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하는 거고요. 재처리가 하는 신규 농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구입해서 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 포스코가 미국하고 합작을 해갖고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거기에서 사실상 한국 기술력으로 핵농축을 하고 이거를 사다가 쓰는 방향으로 그림이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송 작가가 예언했던 앞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대형 상선에 들어가는 엔진을 핵추진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송 작가가 요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돈독이 올라갔고 이거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실행이 돼가고 있는 단계예요. 따라서 트럼프가 앞으로 얼마나 대통령을 좋아할지 참선한다고 하는데 하든지 안 하는지는 둘째로 치고 미국 안에서 이 핵 에너지를 이용한 게 조농축 핵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 원전이나 앞으로는 구동장치 그리고 각종 이런 원자력 농축과 관련한 사업들이 앞으로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게 미국의 어떤 기득권을 주고 가는 외교적 경제적 기득권을 주고 가는 사업일 건데 이재명 대통령 단어가 중요해요. 동업하기로 했다는 미국과 한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대통령이 따로 번외로 이 기자를 지명해갖고 받으셨어요. 난 뭔가 사전에 짰나? 약간 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이게 내 생각이 그렇다고. 뉴욕타임즈 서울지국장 최상훈 기자고요. 네. 예, 이분이 꽤 오랫동안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와 같은 방면에 대통령의 언조와 또 한미 간의 미묘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심 갖고 있고 아마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류 사업으로 안착하고 있고 트럼프가 소송에서 져서 관세가 없어지든지 대미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한국과 미국 간의 동업 합작 사업인 마스가 사업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핵 확산 금지 조약 여기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이상한 질문도 나오더라고. 하여튼 이 계엄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그러니까 12.3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물어보고 근데 있어. 결론은 일본도 농축 안 하냐, 농축하지 않느냐, 이거 했다고 핵 확산했다고 안 한다. 핵잠도 이거 논란 대상 아니다. 이건 추진 잠수함이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핵 추진 잠수함 진수가 비공식적으로 내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국가기밀이 하나 드러났죠. 이미 우리가 핵잠수함 구동의 제일 중요한 기술은 이 워터펌프 제트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면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거든. 그래서 프로펠러를 쓰면 핵잠수함으로서의 정숙성이 사실상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선진국들은 뭐를 쓰냐면 워터제트라 그래갖고 이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밀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소음이 없이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 근데 이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반 프로펠러 축을 돌리는 방식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물 뿜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바람개비를 돌리면 되는 스트로크로 부는 거랑 똑같은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네, 거기에 소비되는 에너지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핵잠수함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디젤을 기반으로 한 워터제트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그래서 차기 잠수함들에 이거를 실용화해서 쓰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다? 차기 잠수함에 들어가는 엔진은 그냥 핵추진 엔진이라는 게 얘기가 된 거고, 이게 이미 실증에서 나와서 이 제작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엔진과 구동축과 뭐 이런 그 본체 설계 이 베이스들이 이미 끝나 있다는 거지. 이게 농축 우라늄 연료봉만 갖다가 꽂으면 내년에라도 시범 인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해놓은 거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어디? 이미 만들어 놨다니까, 부품은. 또 엊그제는 소리 소문 없이 2일 날은 초대형 그 관측 위성을 띄워가지고 우리 그거 몰랐잖아요. 우리 이 국방방송에서도 못 다룬 건데 무궁화 위성을 띄웠어요. 근데 이 무게만 1톤 800짜리 위성이야. 이걸 띄워놓고 올려놨는데 얘가 올라가자마자 하루도 안 돼갖고 위치 잡고 교신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이 관측 위성으로는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위성이라는 거예요. 얘가 지상에 30cm까지 볼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진 위성인데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가능하고 자세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종의 그 자이로스코프 무빙이라고 그래갖고 이거 회전체를 통해 갖고 위성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갖고 잡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 다른 위성들에 비해서 30% 이상 빠르고 변송 속도가 어마어마해 갖고 테라급의, 그러니까 지상의 30cm 구도의 고해상도 사진들을 실시간으로 수십 테라바이트급의 사진을 찍어갖고 농축해갖고 쏴줄 수 있는 지금까지의 첩보 위성의, 이게 기상 위성이에요. 첩보 위성의 말씀을 조심하시라고요. 아리랑 7호입니다. 그렇죠. 아리랑 7호로서 이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모든 첩보 위성의 해상도와 구현력과 오차를 조정하고 위치 제어 능력까지 확인을 한 엄청난 위성을 또 띄워 올렸더라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지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서류 보고 있을 때 서류에 뭐라고 쓰였는지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다목적 실용 위성 7호, 아리랑 7호가 발사 44분 후 아리안 스페이스 베가 C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고요. 1시간 9분 뒤에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상의 노트북 크기 정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이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라고 하네요. 이거 빨리만 띄워놨으면 윤석열이 문건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 새끼 출근차에 탔는지 안 탔는지 식별 가능했는데. 다 식별할 수 있었는데. 씨. 모나리자 화장지 쓰는지 노란 거 쓰는지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기술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위성을. 맞습니다. 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아리랑 7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정밀 지구 관측 능력을 한 단계 고도화시키는 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본격 운영이 되면 재난, 재해 감시, 국토관리 등 국내 관측 영상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난, 재해 감시예요. 근데 왜 노트북 정도까지 식별할 수 있게 해놨죠? 아유, 불이 나면은 어느 나무 부분, 어느 부분에서 불이 났는지 정확하게 봐야지 빨리 가서 끄죠. 우주에서 노트북 볼 일이 있나? 예. 이 사람들이 참 그러네. 우리 기술적 한계가 한 50cm까지일 거라고 봤거든요. 미국도 실구현이 안 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볼 수는 있어, 30cm를. 문제는 이 30cm 초점을 실시간으로 계속 맞춰내는 기술은
대한민국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워낙 산불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감시 대상 지역을 1시간 내에 여러 번 찍어서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산불이겠죠? 네, 산불이죠. 네. 동태를 파악할 수 산불이죠. 있다. 비정상적으로 네.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 어이구 저기 그러니까요. 불났나 보네. 네. 예, 네, 요건 왜냐하면 거죠. 이 위성 안에는 방금 말한 최첨단 시각 카메라뿐만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있어서 밤에도 아유, 실상 감시가 가능하다고 해요. 불은 밤에 날 수도 있을게요. 그렇죠. 밤에도 불은 날 수 있으니까. 불이 밤에 많이 납니다. 예, 이제 괜히 저 대구 804야 이런 데 들어가고 밤중에 불 내고 막 이런 것들 이제 다 보여요, 이제. 오, 씨, 다 잡을 수 있어. 새벽에 홍매화 심는 것까지 보이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히 보이죠. 아무튼 네. 홍매화를 심는지 대나무를 심는지 다 볼 수 있을 것 정확하게 같아요. 볼 수 있겠네요. 밤에 새벽에. 예. 아무튼 대한민국 만만세입니다.